자, 이제 2019년 국가직 9급 영어 대망의 3부 되겠습니다. 자, 1부, 2부 장장 2시간 넘는 시간에 걸쳐서 16번까지 강의를 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페이지 17, 18, 19, 20 네 문제밖에 안 남았네요. 비록 네 문제밖에 없지만 이렇게 삽입 문제도 있고요. 18번에 빈칸도 있고요. 19번에 일치, 불일치 있고 20번에 순서 문제 있어요. 독해를 가장 대표하는 문제들만 모아놨네. 자, 독해 팁을 방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자, 찰떡같이 몸에 체화시켜서 배워서 응용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17번 문장 삽입. 주어진 문장 안에 답이 다 있다. 그죠? Some of these ailments are short-lived. Others may be long-lasting. 여러분이 가장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다? 뭐예요? 빨리 얘기하세요. 바로 these ailments죠. 이 병들 중에 일부는 생명이 짧고, 그죠? 다른 일부 병들은 생명이 길다, 오래 지속이 된다. 그죠? 바로 이 주어진 문장 바로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병 얘기가 있어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글은 정말 긴데 정작 선택지 1번, 2번, 3번, 4번 바로 앞에 병 얘기가 나온 거는 딱 한 문장밖에 없다는 거지. 4번. 아이고야. 그래도 한번 꼼꼼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독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팁만 알고 넘어가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 만나는 거 아니니까. 자, 가볼게요. 수세기 동안, 수백 년 동안 인간들은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을. 그리고는 궁금하게 생각을 했죠. 야, 무엇이 존재할까? 뭐 너머로 우리의 행성, 우리의 지구, 그 영역, 렐름이란 명사 모르시면 안 돼요. 너머로 무엇이 존재할까 궁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have looked, 이게 첫 번째 동사고요. have에 걸리는 거예요. have wondered입니다. 과거 분사예요. 고대 천문학자들은 밤하늘을 이그제민했죠. 조사했죠. 자, 분사 구문입니다. 희망하면서 더 많은 걸 배우리라. 우주에 대해서. 그죠? 이건 옛날 얘기고 이제 최근 얘기가 나와줘야겠죠? 좀 더 최근에 일부 영화들은 탐구하였다.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는 얘기예요. 바로 인간의 생명을 외계에서도 아우터 스페이스에서도 sustain, 유지할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을 탐구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영화들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whether 인지 아닌지. 이게 바로 ET죠, ET. extraterrestrial. 외계의 생명체들이 우리 지구를 방문한 적이 있지 않을까? may have pp. 과거의 약한 추측. 이러지 않았을까?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아니, 여기까지 지금 병 얘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자, 계속 읽어갑니다. 유리 가가린은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은 사람이죠. 너무 유명한 분이니까. 세계 최초의 우주인이죠? 어느 국적? 옛날 구소련이죠.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최초의 사람이 된 이후로 과거 시제랑 함께 쓰이는 since는 뭐뭐 이래로라는 뜻으로 해석이 많이 되고 주절에는 뭐가 잘 온다? 현재 완료. 1961년 우주에서 여행을 한 최초의 사람이 된 이후로 과학자들은 리서치 해왔습니다. What conditions are like? 이거 what이요. conditions를 꾸며주고 있는 의문 형용사가 아니라 이 like란 전치사에 걸리는 의문 대명사예요. 조건이 어떠할까? 상황이 어떠할까? Like what? 이거 문법 문제로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지구의 대기권 너머의 상태는 어떠할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왓절이고요. 두 번째 왓절이 나옵니다.
이 두 번째 왓절의 이 what은 이펙트를 꾸며주는 의문형 명사네. 그러니까 아까 있었던 what과는 달라요. 어떤 영향을 우주 여행이 미치는가, 여기에 있어야 될 목적어가 지금 앞으로 나갔네. 의문사 왔다라서 인간의 몸에 우주 여행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을 조사해 왔습니다. 여기까지도 병력이 안 나왔어요. 비록 대부분의 우주 비행사들이 more than a few months in space, 우주에서 몇 개월 이상을 보내지 않을지라도 많은 이 우주 비행사들이 몇 개월밖에 안 있어 경험한다. 여기서 동사로 쓰였어요. experience가 생리학적, 심리적 문제들을 경험하더라. 언제? 그들이 지구에 돌아왔을 때. 아유, 끝났네. 바로 여기 있었던 생리적 그리고 심리적 문제들. 이게 명시적으로는 병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problems라는 명사가 ailments랑 연결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아채기셔야죠. 자, 그 다음 문장. 모든 우주 비행사의 3분의 2 이상이, 그죠? suffer from, 앓더라. 딱 이 suffer from을 보더라도 4번이 답이겠구나라는 걸 알아야겠죠. 바로 motion sickness. 이게 이제 그 멀미죠, 멀미를 갖다가 겪더라. 언제? 우주에서 여행을 할 때. gravity free, 중력이 없는 무중력 환경에서 신체는 differentiate A from B, distinguish A from B, 위와 아래를 갖다가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 신체의 내적인 균형 시스템이 보내더라는 거죠. confused 아니에요. 혼란을 일으키는 시그널을 두뇌에 보내고, 이 두뇌는 바로 여기 result이라는 동사가 나온 걸로 봤을 때 두뇌가 일으킨다라고 보면은 이상하겠네. 앞문장 전체를 잡는 관계대명사 위치라고 보는 게 좋겠네요. 그죠? 이렇게 잘못된 신호들을 두뇌에 보내는 것이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누지아, 멀미를. 그죠? 이 노지아는 뭡니까? 레스트라는 동사에다 ing 붙인 현재 분사가 꾸며주고 있네. 지속되는. 며칠이나 길게 지속되는 그런 멀미, 누지아를 갖다가 일으킬 수가 있다. 답은 4번. 글 전체는 무난무난하지만, 그죠? 문제도 무난무난했었어요. 팁만 알고 있으면 더 빨리 풀죠. 이거 하나 읽는데도 몇 분 걸립니까? 2, 3분 걸리잖아요, 여러분. 2, 3분을 아껴요. 팁 하나로요. 자, 19번 일치 불일치 문제로 합니다. 왜 18번은 안 하냐고요? 18번이 가장 어려웠었던 지문이고 볼만한 지문이기 때문에 가장 뒤에 볼 거예요. 19 먼저 한 다음에 일치 불일치 문제인데 선택지가 앞에 있었던 문제랑 다르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영어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표현에 눈길을 줘야 되는지 저랑 한번 복습. 1번 보세요. 어떤 단어에 눈길을 둬야 돼요?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그 다음으로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보여야 돼요. 일단 이 부스트란 동사가 눈에 가야 돼. 이게 올린다는 거거든요. 익스펜션도 올라가는 거죠. 인크리스도 올라가는 겁니다. 플러스가 플러스를 플러스했다. 이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동하는 여성, 이제 근로 여성이죠. 보통 전통적으로 여자가 집에서 일을 하고 집 바깥에서는 남자가 일을 하는데 근로 여성, 그죠? 근로 여성 숫자의 증가가 푸드 서비스 프로그램의 확대를 부스트했다. 제가 이거 지금 강조한 이유가 뭐예요? 분명히 여기 갖고 장난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밥 먹이기 시작하였다. 가난한 아이들을. 언제? 대공황 중에. 뭐에도 불구하고 식량 부족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족이란 단어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despite 이런 거 정말 좋아하지.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도 불구하고 식량 부족에도 불구하고 밥을 먹였다는 거예요. 자, 3번 가보겠습니다. 3번 역시나 어떤 단어가 눈에 띄어야 돼? 도움이 된다. 가난한. 자, 읽어볼게요. 미국의 학교 푸드 서비스 시스템은 이거 정말 중요하네. 이거 놓칠 뻔했네. presently. 현재야, 현재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 도움이 된다. 뭐 하는데? 가난한 가구의 아이들을 밥 먹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거 놓칠 뻔했다. 그죠? 4번 가보겠습니다. 4번. 뭐가 보여야 돼요? 변했다가 보여야 돼. From A to B. 그러면 여러분, 은근히 얘하고 얘를 바꿔놓을 수 있단 말이야. 요거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따 본문 읽으면서. 자, 점심을 제공하는 것의 기능은 바뀌었다. 가족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가족으로 바뀐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자, 어쨌거나 지금 선택 4번은 가족에서 학교로. 그죠? 요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본문 읽어봐 볼게요. 공무원 시험이다 보니까 이런 지문이 이렇게 복지와 관련된 지문이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음식. 정부가 음식을 서비스하는 그런 프로그램. 근데 가장 오래된, 가장 초기에, 가장 일찍 시작된, 주어 한번 무진장 기네요. 그죠? 이거 시작하였는데 1900년경에 유럽에서 그쪽에서 이제 사회보장제도라든지 이런 게 먼저 생겼잖아요. 미국에서의 프로그램들은 데이트가 명사일 때는 날짜지만 동사일 때는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데이트 back to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다 어디에서 기원하다. stem from, originate from, date from. 바로 대공황. 그죠? 그때가 어떤 때였어요? 여러분 대공황 때 다 망했잖아요. 밥 못 먹는 사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농업 상품들, 농산물들은 좀 서플러스 남았나 보네. 이것을 이용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이 was joined, 결합되었다. 바로 뭐와 결합이 되었다? Concern for feeding the children of poor families. 가난한 가족의 아이들을 밥 먹여야겠다라는 관심, 신경씀, 이것과 결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라 입장에서는 남는 것도 해치워야 되고, 그죠? 좀 부족한 사람들 먹이기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딱 아다리가 맞아 떨어졌다는 얘기지. 그죠? 2차 대전 중에,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폭발이라는 게 뭐야? 증가지. 그치? 뭐에 있어서 노동 여성의 숫자의 폭발이 부스트 대신에 퓨어를 쓴 거네요. 연료를 제공했다는 얘기는 상승시켰다는 얘기지. 더 확대된. 아까 익스펜션이라는 명사가 여기서 나왔네. 더 넓어진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 이제 원래 있었는데 이제 여자들도 일을 하네? 집에서 밥을 못 챙겨 먹는 사람도 많아지겠네? 나라에서 점심 도시락 좀 제공해야겠구나. 확대를 했다는 얘기예요. What was once a function of the family? once가 과거예죠. 한때는 가족의 역할이었어. 가족의 어떤 기능이었어. 가족이 해야 될 일이었어. 바로 점심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was shifted to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디로 바뀌었다? 바로 학교 푸드 서비스 시스템으로. 요즘에 급식 막 제공하잖아요. 좀 딱 그거지. 자, 그 다음 The 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전국적인, 그죠? 이런 어떤 그 학교 런치 그 점심 프로그램이 바로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로 생긴 겁니다. 자, 그 프로그램은 뭐 하도록 디자인된 것이다? Federally.
연방 정부의란 형용사 있죠. 페더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국적인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연방 정부에서 지원하는 식사 이런 것을 제공한다는 거죠. 누구에게? 학교 다니는 나이. 그죠? 학교 연령의 아이들에게 이런 걸 제공하기 위해 디자인된 것이다. 2차 대전이 이제 끝났어요. 그때부터 1980년대 초까지 바로 Funding for School Food Service, 학교 푸드 서비스에 대해서 자금을 갖다가 대는 것, 이것이 점차적으로 그 자금이 확대되었습니다. 오늘날 그것은 도움이 되는데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데 거의 10만 개 학교에서 와 엄청나네요. 그 미국 전역에 걸쳐. 그것의 어떤 최초의 기능은 바로 영양가 있는 점심을 갖다 제공하는 건데 모든 학생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뭐래요? 영양가 있는 음식을 갖다가 이제는 아침하고 점심, 그죠? 아침하고 점심을 갖다가 둘 모두 제공하는 건데 누구에게? 가난한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편급식 다 제공을 해. 그죠? 그 다음에 2차적인 건 뭐야? 좀 특히 가난한 애들한테 아침까지 주는 거죠. 점심뿐만 아니라. 언더프리빌리지드란 말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실 이거 갖고 선택지를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미 답이 다 나와버렸죠? 언더프리빌리지드. 언더프리빌리지드. 프리빌리지가 권리 아니야. 그러니까 언더니까 권리가 아래쪽이니까 가난한. 이게 가난한의 뜻이에요. 학교 푸드 서비스의 어떤 역할은 뭐로서의 역할이에요? 한때는 가족 기능의 역할이었던 것의 대체죠, 대체. 그죠? 이런 어떤 학교의 역할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하면서 글 마무리. 자, 선택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선택지. 뭐가 보이나요? 뭐가 보이시나요? 바꿔치기 해놨죠? 바꿔치기 해놨죠? 분명히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플러스라고 했단 말이야. 그죠? 서플러스. 그러니까 은근히 바꿔놓는 거. 핵심적인 내용은 놔두고 여기가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슬쩍. 그죠? 꼬랑지 쪽, 꼬다리 쪽 살짝 긴장감이 풀릴 만한 대목에다가 답을 딱 배치해놨다. 공무원 시험이 이런 식으로 얍삽이에요, 얍삽이. 그죠? 하지만 영어 실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으면 이게 보이는 거죠. 영어 실력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얍삽이도 얍삽으로 보이지 않아요. 다 동일하게 보여요. 얘도 다 동일하게 보여. 영어 실력이 안 되어 있으면, 영어 실력이 갖춰져 있으면 얍삽이가 보이는 겁니다. 해결. 자, 20번입니다. 주어진 문장부터 읽는 거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공무원 영어의 순서는요, 선택지가 4개밖에 없다라는 게 하나의 팁입니다, 팁. 눈길이 나도 모르게 여기 보세요. disaddiction으로 갔어요. dis가 보인단 말이야. 결정적인 지시사죠. 삐달라게 infect도 보이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더 권하는 건 지시사야. search ready access to the web. 인터넷으로의 그런 즉각적인 이용, 접속. search란 말이야. 분명히 뭔진 모르겠지만 이 disaddiction 앞에 중독에 해당할 만한 내용이 있어야 되겠고 이 search ready access 앞에 ready access to the web이 있어야 돼요. 인터넷으로의 아주 쉬운 접속이 나와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가만히 봤어. 여기 지금 중독 있어 없어? 중독 없죠. 여기 중독 있어 없어? 없죠. 여기 중독 있어 없어? 중독 있네. 여기 중독이 보여야 돼요. 중독이 보여야 된다고요. C에서 A야. C에서 A로 가는 거 하나밖에 없어. 다 4번 끝. 이렇게라도 빨리 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20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글 한번 읽어봅시다. 자, 대한민국은 boast of
아주 자랑스러워한대요. boast of 아시죠, 여러분? 자랑스러워하다. 뭐를 자랑스러워하냐면 이 지구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와이어된 국가. 와이어가 뭐야? 와이어. 철사? 철사. 철사 나쁘지 않아요. 철사, 전선. 거기서 더 나가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겠어요? 인터넷망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죠? 자, 그 다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인팩트는요, 역접이에요? 순접이에요? 강제 복습 시킬 거야. 인팩트가 뭐야? 인팩트. 여러분, 인팩트는요, 자, 보세요. 강조야, 강조. 야, 한국은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해. 인터넷 속도가 정말 빠른 나라야. 자, 다시. 한국은 인터넷 속도가 정말 빨라. 하고 나서 인팩트가 있어. 사실 말이지. 1등이야. 1등이라고 구체적인 숫자를 갖고서 인터넷 속도가 빠르다란 얘기를 더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 사람들은 그 사람 보고 되게 청렴하고 정직하다라고 얘기 많이 하네. 근데 사실 말이지, 그 사람 부정부패 장난 아니야. 여러분, 인팩트는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뒤집을 때도 쓰고요, 이미 얘기했던 것 갖다가 사실로 확인해주면서 강조할 때도 쓴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순접, 역접, 이게 딱 하나로 딱 떨어지지 않는 연결사예요.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줘야 돼요. 확인을. 자, 보세요. 남한은 자랑 있죠. 그리고 나서 사실은 보세요. 어쩌면 다른 어떤 나라로란 말이 무슨 말이겠어? 비교를 하는 거겠지. 여기 지금 뭐 생략돼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소 보이나요? 여기 as 있고요. 여기 사우스 코리아가 있어야 돼요. 소위 말하는 as, 원급 as입니다. 부정문에서 첫 번째 as가 so로 바뀌잖아요. 그 다음 이게 바로 뭡니까? 원급 비교인데 주어가 부정하다 보니까 최상급 표현하는 거죠. 한국만큼 인터넷을 그렇게나 완벽히 받아들인 나라는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한국이 가장 완벽히 받아들였다는 얘기잖아. C로 갑니다. 왜? A는 전혀 이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인터넷으로의 그런 쉬운 접속은 has come, 왔다는 거야. 대가와 함께. 뭐 하면서? 리전이라는 게 이거 아니죠? 이건 지역이고요. 이 L로 시작하는 거는 부대야, 부대. 그러니까 부대라는, 우리도 이런 말 쓰잖아요. 한 부대가 왔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수의 이런 뜻이에요. 많은 수의 중독된 사용자들, 인터넷 사용자들이겠지. 대절임을 발견하면서 자기네가 자기 자신을 갖다가 찢어낼 수가 없다. 자신의 컴퓨터 스크린로부터 자기 자신을 갖다가 떨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왜? 중독됐으니까. 이러한 중독은 되었다. 국가적인 이슈가 한국에서 최근에 뭐 하면서 사용자들이 그냥 죽은 듯이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from exhaustion. 뭐 한 다음에 온라인 게임을 갖다가 몇 날 며칠 한 다음에 온엔드란 말은 이렇게 4days에 걸리는 거죠. 계속 줄창 쭉 몇 날 며칠. 저도 옛날에 대학교 4학년 때 PC게임에 빠져가지고 몇 날 며칠 게임하다가 저도 쓰러진 적이 있는데 저 졸업 못할 뻔했잖아요. 점점 늘어나는 수의 학생들이 주어 have skip 건너뛰었다. 학교를 온라인상에 남아 있으려고. 그리고 나서 문장이 끝났는데 뒤에 결국엔 뭐예요? 부사가 형용사 꾸며주고 형용사가 명사 꾸며주고
아, 뒤에 명사가 있어?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잡아주는 동격의 명사예요. 자, 학생들이 수업을 땡땡이 친다고? 온라인에 남아있으려고? 이건 정말 충격적으로도 파괴적인 행동 아니니? 왜? 이 극도로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한국은 정말 대입, 취직, 경쟁이 심한 나라인데 이거 완전 자기 파괴적인 행위 아니야? 이거 너무 그 흐름에 너무 역행한 행동 아니야? 온라인에 빠져 있는 거? 그래서 문제란 얘기를 하면서 글 마무리. 답 몇 번? 4번. 끝. 이제 한 문제 남았습니다. 이번 2019년 국가직 문제에서 가장 어려웠었던 문제. 여러분들은 잘 풀었나 모르겠네요. 한번 승부 보러 갑시다. 18번 문제를 많이 틀렸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이 지문 좀 해석해 달라고 얘기하는 분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이 글을 읽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미닝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미닝. 이 글 전체에서 미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야. 한번 찾아볼까요? 위에서부터 한번 쭉 내려가 볼까? 여기 있죠, 미닝.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냐? 여기 meaninglessness.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 여기 미닝 보이죠? 어디 있어? meaninglessness 있죠? 맨 마지막 줄까지 meaninglessness 있죠. 아마 제가 못 찾은 것도 있을 거예요. 이 meaning하고 되게 유사한 purpose 이런 단어들, 그죠? 또 있을 거예요. 제가 못 찾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글을 읽고 나서 무의미한 사회, 현대 사회에서 의미를 잃어버린 사회, 뭐 의미. 근데 여러분 이 글을 다 읽고 나서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눈에 많이 밟히는 단어가 무조건 글의 주제다? 아니지. 주제는 주제일 뿐이죠. 많이 쓰인 단어가 주제는 아닌 거지. 이건 팁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 잘못된 팁이지. 이거를 제대로 읽고서 해석만 해주지 또 이 글의 의미가 뭔지 설명해주는 분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좋아.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이것도 강제 복습이야. 첫 번째 문장. 이거 의문문이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한테. 이거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한테. 아니에요? 그러면 좋아. 이게 의문문이 아니래. 그러면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 글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몰라가지고 사실 이 글에서는 여러분들이 약간 놓칠 만한 단어가 뭐였냐면 이거였거든요. partial. 그 다음에 unified. partial, unified. 반대말이죠. A가 B를 일으켜. 여기에만 너무 꽂히는 거야.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단어가 되게 많이 등장하니까 A가 B를 일으키는 결과만 보는 거야. 이 글의 핵심은 그 원인인데, 그 결과를 낳는. 도대체 뭐가 관건인 것인지 이거 전체가 보여야 되거든요. 이거 전체가. 근데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해하기 쉬우니까. 이건 안 보이는 거지. 여기가 지금 예거든요. 일종의 예. 툭 던지면서 글을 시작하고 있어요. 툭 던지면서 글을 시작하고 있다고요. Why bother? 왜 성가시게? With the history of everything? 모든 것의 역사를 가지고서 왜 괴로워해야 돼? 왜 힘들게 모든 것의 역사, 왜 모든 것을 다 다뤄야만 해? 왜 모든 것의 역사를 갖고 우리가 씨름해야 돼? 여러분, 이게 필자의 생각일까요? 여러분, 글 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게 필자의 생각이 아니라 요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깔려고 하는 거야. 솔직히 얘기하면 이 글 쓴 사람은. 자, 그러면 봐.
이게 어쨌거나 요즘 사람의 생각이건 아니면 필자의 생각이건 상관없이 다음 문장에 딱 이따 쳐봅시다. 그럼 다음 문장에는 지금 이 주어진 문장과 같은 맥락의 글이 들어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다음 몇 번? 이게 보였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는 가르치고 배우는데 우리의 세계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우는데 통째로 배우는 게 아니라 쪼개진 파편화된 프래그먼트 속에 프래그먼트가 되어버린 그런 세계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운다. 요즘 얘기예요. 요즘 얘기. 왜 전체여야 돼? 왜 전체라고 씨름해? 그러면서 보세요. 이 주어진 문장의 예가 나온다고 보세요. 문학 수업 시간에 우리는 유전자에 대해서 배우지 않는다.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유전자에 대해서 배우지 않는다니. 여러분, 문학은 문학이고 생물학은 생물학인 거지. 우리는 이걸 갖다가 통째로 배우는 게 아니라 유전자가 생물학의 영역에 있는 단어잖아요. 문학 시간에 생물학을 유전자를 왜 배웁니까? 이거 분리해서 배우잖아요. 그죠? 그 다음 물리학 수업에 여러분은 인간의 진화에 대해서 배우지 않는다. 여러분 인간의 진화, evolution 이건 또 뭐야? 이것도 생물학 아니야. 여러분 이제 또 물리학이야. 물리학 시간에는요 생물학에 대해서 안 배우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문학 따로 생물학 따로 물리학 따로 배우죠. 여러분은 파편적인 부분적인 관점을 얻게 된다. 세계에 대해서. 자, 이런 것이 자 보세요. 결과입니다. makes it hard. 만든다. 목적어. hard가 목적격 보호예요. 25다 가목적어죠. 뭐를 어렵게 만든다? 교육에 있어서 의미를 갖다가 발견하는 걸 어렵게 만드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냥 지식 이런 걸 왜 배우는지에 대한 통합적인 어떤 관점이 없다 보니까 미닝을 못 얻어낸다는 거지.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디르킹은 이런 의미를 찾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뭐야? disorientation, meaninglessness 이런 방향상실 그리고 무의미 meaninglessness 이런 것을 뭐라고 불렀다? 아노미라고 불렀다. 콜이 목적어, 콜이 동사, sense of disorientation and meaningless가 목적어, 아노미가 목적격 보호예요. 그리고 그 에밀 듀리캥은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아노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절망과 심지어 자살 이런 것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요즘에 우리 사회에 왜 이렇게 자살이 많은지 어떻게 보면 약간 요것도 약간 시사하는 바가 있겠네요.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이 세계의 디스인챈트먼트에 대해서 얘기한 바 있다. 갑자기 뜬금없이 에밀 디르켐 얘기하다가 막스 베버 얘기는 왜 하는 거야?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디스인챈트먼트 얘기는 왜 하는 거예요? 디스인챈트먼트가 디스오리엔테이션, 미닝리스니스, 아노미 이런 거랑 유사한 개념이니까 얘기를 한 거겠지. 여러분, 인챈트먼트가 뭐야? 세상에 완전히 혹 빠진 거죠? 매혹이죠, 매혹. 근데 매혹된 게 깨지는 거야. 디스인챈트먼트입니다. 미혹된 상황에서 깨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사람들이요 자신의 세계에 대한 통합된 비전을 갖고 있었대요. 자, 이거가 어떤 비전인데 보통 제공되는 비전이었어. 바로 그들 자신의 종교적인 전통의 어떤 그 기원이 되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독교 사회에서는 기독교 어떤 그 아담과 이브 같은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거로 모든 사람들 통합한 어떤 그런 이야기 내러티브에 어떤 수속되어 있었겠죠. 우리 한국 사회는 어때요? 한민족은 어떻습니까? 단군 신화에 어떤 공통된 이야기가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거에 다 각자 인챈트 되어 있었겠죠.
근데 현대사회는 어때요? 그런 인챈트먼트가 깨져버리는 거지. 그런 유니파이드 앤 비전은 목적의 어떤 센스를 주었고 미닝의 어떤 의미를 주었었는데 심지어는 세계에 대한 인챈트먼트, 삶에 대한 어떤 인챈트먼트 이런 것에 어떤 의미를 주었단 말이야. 느낌을 주었단 말이야. 근데 오늘날엔 어때요? 도우가 역접의 연결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많은 작가들이 주장을 했다는 거죠. 미닝리스, 무의미. 살아보니까 나 다르고 너 다르고 나와 너는 그냥 각자 떨어진 섬이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건 없어. 이런 무의미의 어떤 센스가 불가피하더라. 바로 과학과 합리성의 세계에서는. 즉 현대사회는 모더니티잖아요. 모더니티는 바로 무엇을 의미한다? 바로 무의미. 무의미를 갖다가 의미한다. 자, 빈칸에 뭐 들어간다고요? 그냥 오늘날 얘기예요. 오늘날 얘기. 오늘날 어떻다? 그거 지금 집어넣는 거예요. 1번 볼까요? 과거 얘기잖아. 과거에는 역사에 대한 연구가 요구하였다. 아니, 디스인챈트먼트는 요즘 얘기잖아요. 왜 과거 얘기가 나옵니까? 역사 연구, 더군다나 역사 얘기가 왜 나와 지금? 역사 연구는 요구하였다. 디스인챈트먼트 from science. 과학으로부터의 어떤 멀어짐, 과학으로부터의 각성. 아, 이게 뭡니까 이게? 좋은 말은 다 써놨네. 좋은 말, 좋은 말. 본문에 있는 단어를 갖고 지금 다 장난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어만 갖고 그냥 만든 선택지일 뿐입니다. 2번. 최근에 과학은 주었다 우리에게 많은 아주 클레버한 어떤 트릭스와 미닝 넘기겠습니다. 4번. 최근에 역사는 분할되었다. 여러 개의 카테고리로. 뭡니까? 다 3번인 거죠. 공무원 영어에서 빈칸한성의 수준이 많이 올라갔어요. 예전하고 다릅니다. 공무원 영어에서 이 독해가 많이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그 중에서도 이 빈칸한성이 가장 난이도가 높단 말이야. 혹시라도 여러분 빈칸한성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좀 많다. 그리고 빈칸한성에서 너무 많이 틀린다. 한다고 한다면 글에 대한 이해가 지금 떨어지는 거거든요. 글에 대한 이해라는 건 단순하게 단어라든지 구문이라든지 문법만 갖고는 안 돼요. 글 전체를 이해하는 그 큰 어떤 그릇이 필요합니다. 논리력도 필요하고요. 공무원 영어 기출만 갖고도 안 될 것 같으면은 수능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모의고사 문제라도 더 보완해 나가시면서 보충해 나가시면서 극복해 나가시 바라겠어요. 공부하세요. 질문도 많이 하시고요. 알겠습니까? 자, 2019년 국가직 9급 영어 가지고 2시간 반, 3시간에 걸쳐서 아주 공부 제대로 해봤습니다. 촬영한 시간만 2-3시간이죠. 엔진한 것까지 포함하면 4시간, 5시간. 제가 준비한 것까지 포함하면 5시간, 6시간이었어요. 제가 공들여서 이렇게 준비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제 더 이상 못 찍겠어요. 이제 유튜브. 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